예멘 후티 반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예멘 북부와 수도를 장악했네요. 놀랍게 사나를 장악한 시아파 자이디파 무장 세력이다. 그래서 2024년 가자 전쟁 이후 이스라엘 및 홍해 상선 공격을 감행 국제 해상 물류를 위협한다. 친이란 저항의 쪽 핵심 이론이다. 이란이 여기다가 이렇게 각종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35만 규모의 병력 꽤 크네요. 35만이면 쉽게 해결할 수 없네요. 미사일 드론이든 이렇게 비대칭 전력을 보유했다. 험준한 산악 기반으로 전개전을 수행 중이다. 뭐 홍해를 열기 위해서도 여기를 또 두들겨 부셔야 되는 바쁘네요. 홍해 상선 공격에서 홍해 바벨 이렇게 만대부 해협 통항을 위협하여 글로벌 물류 대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2026년 3월에 이스라엘 남북 군사지랑에서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며 직접적인 참전을 공식하였다. 이란은 자금과 무기 기술을 지원받고 있다. 사우디아 주도 연합군과 대치하고 있다. 예멘 내전에서 우위를 점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우위를 점했을까요? 네, 이슬람 시아파 일파이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정부군에도 들어가고 전북 경찰군 들어가는 거 아니겠지? 말하면 저기 칼레반 쪽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이슬람 시아파 일파인 자이디파를 기반으로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요 비밀 경찰들이 있다라는 건데 내부 안에 국내에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탈레반군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에도 들어가고 경찰군에 들어가면 경찰에도 들어가면 뭐 연금만 하면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어떤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고 다시 정부군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시 정부군과 경찰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 비밀 경찰이 있다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슬람 시아파의 일파인 자이디파를 기반으로 한다. 예멘 후티방 신의 이름으로 하마스를 지지하고 반이스라엘 반미국 전선을 펼친다. 드론 대한미사일 순항미사일을 운영하고 강력한 실전 경험을 쌓았다. 2026년 4월 기도 후티방군 홍해 입구 봉쇄 가능성을 언급하고 긴장을 고조시켰다. 지금 그래서 이거 파이프라인을 200km 정도를 금방 건설할 수 있냐 그랬으면 매우 빠르게 건설할 수 있다. 적어도 사우디는 수출할 수 있다. 그러면 사우디를 통해서 이렇게 이라크나 사우디를 통해서 이라크가 또 이렇게 쿠웨이트가 어느 쪽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그쪽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게 이라크 쿠웨이트 라인이 따로 요르단을 통해서 들어가든가 이렇게 괜찮지 않나 싶네요. 이라크 이렇게 유전 위치를 잠깐 볼게요. 저는 이게 현실 이스라엘 땅을 통과를 해야 되는 전쟁과 좀 너무 먼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라크의 주요 유전은 만약에 그것도 파이프라인도 공격당할 때를 생각해서 큰 걸 하지 말자는 거죠. 작은 거를 금방 수리보수를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하룻밤 만에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이라크 주요 유전은 대부분 남부 바스라주와 중북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남부 바스라주와 중북부. 세계 최대 내륙 유전 루마일라를 비롯해 서부 쿠르나 마진은 초대 유전의 페르시만 연안과 유프라테스강 인근에 위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부 지역 바스라 인근이 미라크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누마일라 유전 바스라 남서쪽 50km 지점, 서부 쿠르나 유전 남북 40km 동서 15km의 초대 유전, 마지눈 유전 유프라테스강 근처 위치. 이들도 재정역이 달려있기 때문에 팔아야 되거든요. 이라크에 페르시아만 북단의 짧은 해안선 58km 주 항구인 바스라 파오를 통해서 이 바다로 연결된다. 페르시아면을 잠깐 볼게요. 페르시아만 제국대 이란과 쿠웨이트 사이.
페르시아만이 어딨나요? 원래는 저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통과해야 돼. 이게 가로막혀 이란에 의해서 가로막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영토를 통과하는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유럽 쪽으로는 수송할 수 있다. 수에즈 운하도 지금 가로막혀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예멘 왕군이 거기 가로막더라도 수에즈 운하는 사우디를 통해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다로 사우디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우디는 가능한데 혹시 모르니까 저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갖다가 이제 가로막게 되면은 이집트 카이로 수에즈 운하를 이스라엘 쪽에서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하는 방안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게 바다를 통해서 갈 수 있다. 요르단을 거쳐야 되지만 요르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파이프라인을 이스라엘에 연결하는 경우 아니면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쪽으로 연결하는 경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이라크도 요르단과 접경에 있고 쿠웨이트는 이라크를 통과하든지 사우디아라비아를 통과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 국가의 재정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아예 너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오만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이 수밖에 없는데요. 재정 때문에 그러죠. 재정 때문에 카타르도 지금 곤란한데 아랍에미리트를 통해서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토를 거쳐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려면 너무 거리가 멀긴 하지만 거리 좀 멀지만 이렇게 그렇죠. 굴도 여러 개 파야 되니까 가능은 하다라는 거죠. 지금 수에즈 운하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수에즈 운하가 가로막혔을 때를 생각해야죠. 수에즈 운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요르단 거쳐서 요르단 거쳐 들어가느냐 바다를 통해서 곧바로 이스라엘 쪽에서 파이프라인 해가지고 곧바로 지중해로 나가느냐 이 방안이 있는데요. 이라크는 요르단을 거쳐야 되고요. 파이프라인이 이스라엘 쪽으로 통과하면 쿠웨이트도 그렇고 그래서는 터키 쪽으로 가야 되긴 하는데 터키 쪽도 괜찮긴 해요. 터키 쪽도 곧바로 이렇게 이라크 접경하고 있어서 근데 쿠웨이트도 터키 쪽하고 상당히 멀긴 하나 가능은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그쪽이다. 수에즈 운하가 아직 완전히 가로막히지 않아서 사우디가 그쪽을 통과할 수 있다. 배로 통과할 수 있다. 적어도 사우디에는 수출할 수 있어요. 미리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물량을 이스라엘에 갖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공격만 안 받으면 이스라엘 갖다 놓고 전쟁에 이상 없는 지역에 갖다 놓고 거기서 수출을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물류 뭐 다른 물류도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물류도 불편은 하겠지만 다른 물건 수출할 때도 육로를 통해서 철도를 건설해서 철도를 이렇게 항구로 갖다 놓고 철도를 통해서 이렇게 물류를 이렇게 유럽 쪽으로 수출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면 되긴 되는데